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황금미크입니다. 여태까지 출산율 관련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쭉쭉 찍다 보니까 이렇게 4편까지 오게 됐네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청해 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덕택에 지금 4편까지 오게 됐네요. 이번 편은 경제편이고요. 빠르게 내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좀 많아요 이번에. 자, 황금미크가 왜 출산율 이렇게 얘기하느냐. 자, 2011년도 기준이고 이제 10년치예요. 자, 갑자기 훅 경감했죠? 이게 40 몇만 명인 거예요, 지금. 대략 계산하면은 지금 26만 명이죠. 지금 실제로는 여기 17만 명도 있어요. 대한민국 2022년 기준으로. 제가 이 자료를 아직 못 가져왔는데 지금 21년이 더 낮을 거예요. 잠정이니까 이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만큼 심각합니다. 자연 인구 감소가 하고 있어요. 뭐 전쟁 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뭐 남성들이 막 갑자기 전쟁 나가서 막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화로운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그리고 2018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죠. 자, 이게 어디인지 딱 봐도 뭐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타노스 계시죠? 타노스 대한민국에 2.3명까지 올라갔던 게 타노스가 된 거예요. 0.5명이 증발했으니까요. 타노스 계십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디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현명하시고 똑똑하신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시대에 있던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네. 자료가 많이 빨리 넘어갈게요. 청년이 힘들다. 체감 시험률 상반기 25.4. 이게 2021년 11월 14일입니다. 작년 11월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5개월 전입니다. 자, 빨간 게 뭐냐면 청년입니다. 15세부터 29세예요. 자, 학령 인구들이 가장 많고 청년 인구들이 가장 많은데 제일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자, 아까 봤던 17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쉬지 않고 반등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다 같이 힘들긴 한데 청년은 압도적으로 힘들어요. 정말. 지금 40대에서 3, 40대보다 두 배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50대까지 포함해서요. 이분들은 이제 빈곤층이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은퇴하시는 나이가 되니까 그분들보다 힘들어요. 청년들이 지금. 이러니까 지금 상상할 수 있겠냐. 이 힘든 체감 경제 고통 지수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제 배경을 보시면 되면, 자, 이거는 이제 지방권에서 엑소더스 하는 사진인데 주로 대구 쪽에서 이제 이쪽에는 일자리가 크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구에 뭐 유명한 일자리 있다라고 딱 물어보면은 없을 거예요. 유명한 기업도 없고. 그게 큽니다. 지금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쪽은 엑소더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청년들이 잘 커서 다 수도권으로 이제 경기도로 경인으로 다 오는 거예요. 경기도 인천 이런 데로. 다른 지방도 다 마찬가지고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왔는데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습니다. 예. 지금 현재가 이렇습니다. 실업률이 이래요. 지금 미국은 뭐 4%, 3% 이러는데 한국은 7%를 넘어가고 가뿐히 넘어가고 있어요. 또 이것도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고 제가 뒤에 자료를 설명해 드릴 건데 사실 이런 지표 보고 이거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자, 이때까지 쭉쭉 떨어졌는데 별로 이게 5% 정도까지 보네요. 근데 이게 단기 일자리에 다 중요한 게 이게 통계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건데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노인 일자리와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이끄는 모습이다. 이거는 실제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할 수 없죠. 알바가 늘은 거죠. 국가에서 고용 안 하면 안 되는 알바가 된 거고 의미가 없는 이런 게 바로 이제 거짓부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짓말. 네.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눈속임 하려고 그러는데 참으로 이런 것도 안타깝습니다. 자, 중소기업 안 가는 청년. 자, 아까 애기 제조 공장 피하는 노동자. 이 만국정 패러다임 바꿀 정부 대야. 이런 게 지금 청년들이 열심히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뭐 이제 뭐 무역회사 같은 데서 일도 하고 뭐 해외도 나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일할 데가 없어서 올라왔는데 이게 참 나쁜 게 뭐냐면 지금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 쓰고 있는 시정이에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양질의 고용, 좋은 일자리라는 말이 전 제일 싫은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중소기업은 나쁜 일자리고
좋지 않은 일자리면 양질이 아니라 뭐 이제 좋지 않은 일자리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공순위, 공돌이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단어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점점 차별을 하는 거죠. 일자리에도 대한민국에서 청년이라고 제가 굳이 표현 안 해도 100만 명이라고 나중에 청년들 따졌을 때 10만 명 정도 대기업에서 일하고 나머지 10만 명 말고 이제 20만 명 정도는 중견기업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할게요. 30만 명 가량. 나머지 70만 명 가량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야 돼요.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그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새마을 운동 같은 걸 그런 계몽 운동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뻑하면 독일,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미는데 그런 나라랑 우리나라랑 근본이 달라요. 그쪽에선 장인 문화들이 다 있고 마이스터라는 말이 이제 장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쪽은 이제 나사를 하나 만들어도 내가 나사 만드는 노동자여도 임금이 높고 무슨 일을 해도 그렇게 막 천대받지 않아요. 그쪽에서 그냥 기술자, 노동자 이렇게 하는 거에 뭐 서로 이제 천대하고 비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순위 공돌이라는 말부터 해서 비하하고 천대하는 말이죠.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기초가 아직 부실한데 이 기초로 받쳐주는 중소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크죠.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또 말을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다음 대망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동산입니다. 자,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이죠. 24번이나 정책을 세워서 사람들한테 이제 공포를 줬습니다. 네. 계속 오늘도 바뀌고 내일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장관 하셨을 때 뭐 눈 감았다 눈 뜨면은 뭐 몇 천만 원을 올랐다. 몇 억이 올랐다. 자, 청년들 예를 들어 30대 청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도 3,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30대 청년이 40대까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3억 5천이에요. 근데 눈 감아서 눈 뜨면 몇 천만 원 올렸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돈을 모아서 뭘 하겠다는 생각을 하겠냐고요. 청년들이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롱도 받는 거죠. 이분도 뭐 사실 뭐 송구하다는 말 할 거 없고요. 본인도 잘못했어요. 뭐 말할 10번 말해 뭐예요. 실제로 잘못해서 저런 끔찍한 결과가 초래했는데 전쟁 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청년들 남자 청년들 다 죽은 거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가 큰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 동물도 이제 보금자리에 안락하고 먹을 거 많으면 알아서 생식합니다. 알아서 번식을 해요. 뭐 하물며 사람은 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많은 것도 그 당시엔 고성장 시대였고 그 절대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그런 욕구와 의미를 안 생기게 해주잖아요. 그 본인들 잘못이에요. 지금 이 정권 자체가 잘못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딱 집어 얘기하면 정권 잘못이에요. 자, 문정부 5년 지방 아파트 2억 오를 때 서울 13억 등 봐봐요. 10년 뭐 3억 5천을 모았는데 집값이 13억이 올랐답니다. 니들이 아파트밖에 뭐 없어서 그래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기준이 다 제가 지난 문화편에 얘기했듯이 아파트를 60% 70%를 사고 결혼을 해요. 10명 중에 7명 6명 그런다는 거고 서울은 5명이라고 그러는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성공하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내 집에 자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면 전세 가격도 비슷하게 올랐다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 임대차 3법이라는 법도 생겨서 이게 들쭉날쭉해요. 어느 집은 1억이고 어느 집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뭐 어느 집은 뭐 몇 억이고 어느 집은 뭐 옛날에 해서 임대사업자 해서 그 가격 그대로고 어느 집은 이제 신규로 갱신 뭐 세입자 쫓아버리고 자기가 또 전세내서 이게 금액도 삼중구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희한한 지금 생태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생태계 교란종 이런 혼종도 이런 혼종이 없어요. 혼종이라고 해 기괴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청년들이
공급은 없고. 자, 제가 이 사실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는데 벼락 거지 나오고 뭐 다들 자괴감 들고 그러는 게 사실 이걸 갖고 와서 뭐 우리 얼굴에 우리가 침 뱉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미국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따지면 LH 투기 대형 사건 한국정 부패 많다. 밑에 쭉 뭐 있었는데 안 갖고 온 게 좀 읽으면서 제가 좀 이제 열이 받아갖고 이것만 갖고 온 거예요. 해외에서 봐도 이래요. 대한민국이 부패한 정권. 원래 부패한 정권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 뭐 그런 선거 같은 거 보면 답이 결국 선거에서 이제 이 정권 바꾸자라고 해서 바꾼 건데 절대 다수의 아닌 분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분들이 뭐 제 영상 같은 걸 보고 한번 좀 그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실 일도 없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거 보실 시간이 없겠죠, 당연히.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 해외에서까지 질타를 합니까?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고위공직자들 전부 부동산 매각해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보다 사퇴를 했잖아요. 여긴 이런 정부였어요. 이런 정권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개탄스럽다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건 이거는 제 문화편에 갖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 경제편으로 갖고 온 이유가 이분들 결혼정보회사 업체 대표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 가장 전문가들이세요. 예, 그 누가 와도 이분들보다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1000명당 혼인 건수 이제 최저치 기록한 것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지난 영상에. 근데 결혼은 또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결혼을 하고 싶다고 혼자보다. 근데 이제 실제로 결혼하지 못하는 원인이 돈이요 돈. 머니 때문에 그렇고 눈높이.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예, 나 정도면 괜찮겠지가 아니야. 나 정도면은 이 정도는 되겠지라는 거를 이제 깨야 되는데 그게 못 깨서 그래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요인이란 거는 서로 모은 돈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서울 집값 13억인데 둘이 합쳐서 5억 모아왔어요. 서울에서 집 사는 거 어림도 없는 거죠.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것도. 왜냐하면 또 10억 이상은 또 대출을 안 해주네 뭐네 이렇게 정책이 24번이나 바뀌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 정말 힘든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경기도나 인천권도 비슷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제 동물의 사회로 비해드렸지만 그런 이유로 경제적인 건 그래서 안 되지 않나. 청년들은 일자리를 갖고 싶으나 좋은 일자리가 없는 거고 그 좋은 일자리란 말도 사실 잘못된 말입니다. 네, 어떤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는 없어요. 직업에 귀하고 천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목수가 변호사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고요. 공돌이가 박사님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노력한 여하만큼 버는 겁니다. 한 만큼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시간 들인 만큼 각자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다른 건데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아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 얘기도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이끌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방향성을 무조건 덮어놓고 청년들 잘못이라고 하기엔 이젠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네, 정확하게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이렇게 되게끔 만든 정치인을 뽑은 사람들이 잘못한 게 된 거죠. 정확하게 우리의 판단이 잘못된 거다. 그 국민들이 이제 5년간 저 출산이 됐던 인구를 이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 우리가 닥쳐서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해결할 방법은 이미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극약 처방을 넘었어요. 당장 약이든 독이든 먹어야 합니다. 해결이 돼요. 그래요. 오늘 경제편이기 때문에 말이 길어졌어요. 최대한 말은 줄인다고 노력해봤는데 황금미크 오늘도 많이 많았죠. 네,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달려가서 답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미크였습니다.